오늘은 9월 7일 토요일입니다. 미국의 8월 고용 증가폭이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미국 증시가 9월 첫 주간이었습니다. 급락세로 마감을 하면서 올 들어 최악의 주간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. 그렇잖아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9월이 가장 상승폭이 떨어지는 그러한 달이었는데 9월 첫 주 시작을 하면서 첫날부터 또 오늘까지 상당히 크게 떨어졌습니다. 미국 경기 전망에 대한 불안감과 대형 기술주 차익 실현의 여파로 미국 증시가 올해 들어서 최악의 한 주를 보내게 됐습니다. 이번 주 경제 보고서가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기술주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.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. 이번 주는 거래일이 하루가 짧았죠. 월요일은 노동절로 휴장 후에 화요일 날 9월의 첫날에 오늘보다도 더 큰 폭락을 했었습니다. 나스닥 종합지수가 3.26% 하락을 했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7.79%, 7.8%나 폭락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수요일, 목요일은 소폭으로 오르내리더니 오늘 다시 또 크게 떨어졌습니다.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됐던 8월 고용 지표에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면서 위험의 심리를 점점 크게 키운 결과입니다. 오늘 다우지수가 1% 이상 1.01% 크게 떨어지고 S&P 500이 1.73% 하락 5,408입니다. 나스닥 종합지수가 2.55% 하락해서 16,690. 필라델피아 반도체 또 어김없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. 4.52%나 크게 떨어져서 4,528입니다. 주간 기준으로 S&P 500 지수가 4.3%나 하락을 하면서 2023년 작년 3월에 SVB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됐었죠. 그 사태 이후에 1년 6개월 만에 최악의 한 주였습니다. 나스닥 지수는 이번 주에 5.77% 급락을 하면서 2022년 1월 이후에 최대 주간 낙폭을 기록하게 됐습니다. 8월 고용지표가 월가 예상을 하회한 데다가 노동부가 지난 6월과 7월의 지표 또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증시가 폭락을 한 것이에요. 이번 주의 심한 하락은 투자 심리와 경기 침체 우려가 좌우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성장 불안감이 이를 이끌었습니다. 지금 보면 S&P 500 7월 16일 날 5,667.2, 5667이 최고치였습니다. 그때 대비 지금 5,408이니까 4.6% 떨어진 상태예요.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4.6% 하락? 우습죠?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. 연례 행사입니다. 그런데 기술주로 가게 되면 나스닥이 7월 10일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함께 7월 10일이 꼭지였습니다. 18,647.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식 투자하신 지 2달 되신 분들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. 7월 10일이 꼭지였죠? 그러면 6월 말 7월 초에 주식 투자 처음 시작했어. 이분들은 당연히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총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것입니다.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투자 시작하신 지 2달 되신 분들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. 계시긴 하겠지만 말이죠. 전체적으로 보면 다들 몇 년씩 되신 분들입니다. 나스닥이 18,647이었어요. 근데 지금 16,690으로 10.5% 하락. 그동안은 10%까지 하락을 안 했었습니다. 근데 오늘 10% 넘게 떨어지면서 조정장에 진입을 했습니다. 보통 지수가 최고점 대비 최고점에서 10% 떨어지게 되면 조정장에 진입을 했다고 표현을 하고 20% 이상 떨어지게 되면 약세장에 진입을 합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. 어제까지만 해도 19.5% 하락이었는데 오늘 4.52% 추가로 떨어졌습니다. 7월 10일 5,904 최고치에서 지금 4,528로 23.3%나 떨어져서 약세장에 진입했어요. 그러니 지금 9월 들어서 8월, 9월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. 그래도 S&P 500은 겨우 4.6% 하락이에요.
그런데 비해서 나스닥은 10.5% 떨어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3.3%나 크게 떨어졌습니다. 여기 기사를 보면 현금 있으니 빠지는 거 기분 좋음 하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엔비디아 4.1% 하락했다고 나왔고 2주간 20% 넘게 하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. 현금 있으니 빠지는 거 좋음, 기분 좋아요. 현금 있는 분들은 기회입니다. 매수할 여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크게 흔들릴 때마다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저가 매수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문제죠. 계속 오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? 기다리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 계속 발생할 것 아닙니까? 이때마다 마음고생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1, 2년 투자하고 말 것도 아니고 10년, 20년 이상을 보유할 텐데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습니까? 이거는 우리가 인내심으로 꼭 견뎌내야 되고 마인드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. 그런 분들이 장기 투자할 수 있어요. 제가 이건 수없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. 이 마인드가, 주식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.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런데 이게 마인드만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으면 그냥 평상시에 몇 % 떨어지든 별 요동 없이, 마음 흔들림 없이 생활에 나갈 수 있습니다.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야만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 마음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주식 투자를 10년, 20년 평생을 하겠습니까? 건강이 더 중요한 건데 말이죠. 그리고 현금이 있다고 한꺼번에 다 매수하지 마시고, 며칠 전에 화요일날, 월요일 노동절 끝나고 이번 주에는 화, 수, 목, 금이었습니다. 장 열린 날이 화요일날하고 오늘하고 떨어진 거죠. 화요일날 떨어졌다고 다 샀어. 근데 오늘 이렇게 떨어지면 살 돈이 없지 않습니까? 현금이 있다고 한꺼번에 다 매수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죠. 일부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시길 바랍니다. 적어도 다음 달 하순에 3분기 실적 발표하죠. 1월, 4월, 7월, 10월. 10월 중순부터 실적 발표, 금융주부터 또 실적 발표 시작합니다. 다음 달 하순에 3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, 또 11월 초 가장 큰 이슈 있습니다. 미국 대선 때까지. 적어도 앞으로 2달 가까이는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 될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이 있는 분들, 정말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정말 현금 있으니 빠지는 거 기분 좋음 기사처럼 맞는 말이에요. 한꺼번에 다 사지 마시고 분할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연중으로 보면 S&P 500이 14% 올랐어요. 나스닥 종합지수는 원래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S&P 500보다 훨씬 높죠? 근데 오히려 떨어진 상태 13% 상승 중이고, 또 SOXS 기준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0% 오르고 있어요. 완전히 반대죠? 그동안 이 역사적으로 보면 S&P 500보다 나스닥 100이 더 많이 오르고 또 나스닥 100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더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완전히 역전됐습니다. 그만큼 기술주들이 이번 8, 9월 달에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. 현재 보면 약 8개월간의 상승률입니다. S&P 500 14%, 나스닥 13% 정도면 예전에 평균과 비슷하게 무난하게 흐르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상당히 크게 떨어졌죠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월 10일 5,904 최고치에서 지금 23.3%나 하락을 하면서 현재 4,528까지 떨어진 상태인데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, 이 사람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. 마이클 하트넷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,0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